불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즉시항고가 있죠. 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의 관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무재생법 316조 제1항에 따라 파산 신청을 각하 기각하는 결정이나 파산 선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는 동시결정 포함입니다. 이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안 됩니다. 경제적, 감정적 타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상의 이해관계, 결정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에 불복하는가? 원심 재판이 있죠. 두 가지 출발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신청, 각하 또는 기각이 있습니다. 파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하여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죠. 법 323조, 320조에 따라 보전 처분이나 책임 제한 절차의 종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파산 선고, 채무자의 관리 처분권이 박탈되고 채무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듯 파산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 혹은 파산 선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신청,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당연히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신청 이외이자 원칙적으로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채권자는 독자적 신청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외, 파산 선고를 취소하고 각하하는 항고심 재판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한 채권자도 이익이 있어 항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항고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신청 시 채무자는 불복 가능하고요. 채무자 신청 시 채권자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이외이자도 항고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관리권 상실 및 개별적 권리 행사 금지로 인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법인 파산의 쟁점에서는 이사와 주주의 항고권이 확설이 대립합니다. 이사, 부정설, 부차적 지위의 재산관리권 상실은 법인에 대한 효과일 뿐 이사의 지위 상실은 부차적 결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긍정설이 유력합니다. 핵심 기관이 이해관계로 재산 처분 권한을 잃고 귀취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사도 항고권을 인정해야 된답니다. 주주, 부정설은 직접적 영향이 없고 파산 선고로 주주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이거는 자의권이고 공익권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 긍정설은 필연적 소멸을 방어해야 된다. 파산 선고가 해산 원인이 되어 필연적으로 주주주의가 소멸을 수반하므로 방어 수단으로 항고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즉시 항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파산 선고 등 공고가 있는 재판은 파산 선고는 즉시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하 기각 결정, 공고가 없는 재판은 결정 정보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고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 파산의 시계,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법 316조 제3항. 즉시 항고는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311조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은 급속하게 열화, 노후화되는 거죠. 열등화되는 거, 마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열화한다고 하죠. 가치가 급속하게 저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산의 조기 환가와 파산재단의 가치 확보를 위해 절차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항고를 하든 안 하든. 실무에서는 파산 관진 행동 요령은 항고심에서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산이 급속한 열화 방지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래서 관제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원칙은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은 파산 선고도 유효하고요. 파산 관제인도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수행을 합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 장애 없이 관제 업무를 통상대로 수행하여 조기에 자산을 환가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좀 적극적인 행위는 좀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라라는 이제 그런 설도 있죠. 소설은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는 항고심 결론을 대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실무적 적용은 사안에 따른 유연한 대처. 실무상으로는 파산관제인이 사안의 내용과 성질을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집힐 수 없다. 뒤집힐 수 없으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라 그러면 그렇지만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결말, 항고법원의 최종 판단 메커니즘. 항고시 심리 기준시로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 또는 이유가 없으면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할 거고요. 항고 이유가 있다. 그럼 원결정 취소 및 환송을 합니다. 원심엔 파산원이 없었으나 항고심엔 존재.
이럴 때는 파산 선고를 해야 되겠죠. 원심의 파산원이 있어서 항고심에서 소멸, 파산 선고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인 예외입니다. 통설.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 원심엔 채권이 존재했으나 항고심에서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이미 총 채권자료에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채권자 파산에서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파산 항고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는 재판은 14일 이내, 공고가 없는 대표적인 게 면책 불허가,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그 다음에 면책 기각, 이런 거 공고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일주일 이내에 그 항고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